그 다음에 3조, 제3조 보상손해 2항의 비용손해 중에서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자, 1번은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액을 합친 거죠. 이건 얼마예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라고 그랬죠. 1번은. 근데 2번 봐보세요. 2번은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위권 보존비용은 지급은 하는데 보험가입금액, 손해액하고 보험가입금을 합쳤더니 보험가입금을 초과해도 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좋은 일이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손해방지비용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뭐다? 손해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필요유익했던 비용이잖아요. 방지 또는 경감하려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금이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적게 나가죠. 결국은 보험자를 위한 거죠. 손해방지비용은. 또 잔존물 보존비용입니다. 잔존물 제거가 아니라 잔존물 보존비용은 누구예요? 잔존물이 500만 원치다. 그걸 누가 관리해주라고? 계약자하고 관리해주라고. 누구를 위한 비용이에요? 계약자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대위권입니다. 제3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자료들을 계약자가 갖고 있어. 그런 비용들을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야 500만 원을 제3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보험자를 위한 거잖아요. 즉 보험자를 위한 것은 전부 다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준다라는 거예요. 기타 협력비용입니다. 기타 협력비용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냥 보험금을 초과해도 준다. 똑같긴 한데 여기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뭐예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게 지금 뭐예요?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비용, 그 다음에 대위권 보존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으로. 기타 협력비용은 이런 거 필요 없이 막 줘버려라. 뭐 이런 거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밑에 있네요. 구조에. 그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따라 계산 금액에서 약관 부분별 재규정에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지급보험금. 자, 1항이 제일 중요하죠. 지급보험금이 뭐라고 썼습니까? 아래에 산출된 계산한 금액이죠. 그냥 있는 거. 계산한 금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계산하는 금액이죠. 이 계산 금액만 나오면 지급을 할 수 있는 보험금인데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320만 원이면 320만 원을 다 줄 거냐, 어떤 식으로 줄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이 집은 보험 계산 방식이,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도 넣을 수 있죠. 자, 손해방지 비용 50만 원. 기타 협력 비용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조건을 줘서 그냥 상상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약관을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뺀다 그랬으니까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과 같거나 클 때입니다. 얘는 지금 손해액은 다른 말로 이게 폐사했으면 이게 보험 가액이 사고 당시에 그 소의 가격거든요. 또 깊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러면은 재미가 없는데 250만 원 200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보험은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소는 1년짜리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보험 1년짜리 보험인데 소가 1월 1일 날 보험에 이제 가입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이 이제 보험이 시작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소는 계속 매일매일 크죠.
매일매일 크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할 때는 얘가 이제 가격으로 했더니 뭐 12개월령, 12월령이라고 해서 이제 손은 우리는 1년을 한 살을 하는데 얘는 1개월을 한 살로 따져요. 그래서 이 나이를 물어보면 나는 12월령이에요. 그러면 1년 묵었다고? 12개월 살았다고? 뭐 이런 거예요. 13월령이에요. 그러면 1년 1개월 살았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손은 1개월씩 따져주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니까 이제 12월령이었다. 그래서 이때의 소 값을 따져보니까 얘가 이제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1년 후 되면은 소값이 얼마 되면 이제 500만 원이 돼요. 쏙 산출해보면. 1년간 먹고 자고 하면 크잖아요. 고깃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이때 이제 이 중간 금액을 갖고 보험을 보통은 넣습니다. 6개월 정도 경과됐을 때 그 딱 중간에. 근데 이때 이제 중간에 넣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이제 여기를 600만 원 할까요? 600만 원.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중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 400만 원을 보험 가입을 해요. 보험 가입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가 언제 죽었냐에 따라서 보험 가액이 달라요. 보험 가액은 뭐냐면 그 목적물의 경제상 가치예요. 경제상 가치. 그러면 얘가 살다가 얘가 6월 달이에요. 살다가 3월에 이제 폐사가 됐다. 3월에 폐사가 되면 실제로는 얘가 얼마 되냐면 한 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손해는 얼마예요? 계약자가 키웠을 때는 300만 원짜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쵸? 얘를 우리는 손해액이라고 해요. 손해. 계약자 입장에서 손해가 난 거죠.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얘가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 물건의 가치가 300만 원짜리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300만 원짜리가 죽어서 나는 300만 원을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9개월 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500만 원인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500만 원대가.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얘가 500만 원대 죽은 거죠. 500만 원대.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나는 500만 원 손해봤다. 500만 원짜리가 죽어서 나는 50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험자는 어떠냐면 당신은 400만 원의 보험 가입했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험자의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험 가액, 이 물건의 가치죠. 이런 것들이.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있죠. 그래서 같을 때는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같을 때 만약에 딱 300만 원 가입을 400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럼 400만 원 죽으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냐면 가입 금액 한도로 해줍니다. 약속한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정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험 가액이 있고 가입 금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작잖아요. 가액이. 물건의 가치가 작아, 얘가. 이렇게. 가액이 적고 가입 금액이 크죠. 300만 원이라 했으면 얘가 300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300. 여기는 400. 가입 금액이 400이니까. 그래서 작잖아요. 그때는 보상을 언제 하냐면 보험 가액 한도로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은 400만 원 넣었어도 보험금 얼마 준다고? 300만 원만 준다고. 300만 원 손해 봤으니까. 보험 나고 이익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러면 나라게도 금액을 크게 해가지고 일찍 주고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가액이 있는데 오히려 가액이 커. 자, 죽었을 때가 500만 원대 죽었다고 해야 돼. 가입을 얼마 했어? 400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뭐냐면 비례 보상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또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아프거든요. 그냥 개념만 아세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지금 보험 가액이 300만 원, 가입 금액도 300만 원이면 보험자는 얼마 책임진다고? 300만 원 책임진다고요. 가입 금액 한도로. 똑같으니까. 근데 가액은 300만 원이고 가입 금액이 400만 원. 가액이 작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한도로. 그래서 보험 가액 한도 작은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 한도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500만 원. 가액은 물건의 가치가 500만 원짜리 죽었는데 보험회사한테는 책임지라고 4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지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험자는 400만 원까지만 책임집니다. 비례해서 400만 원까지만 책임져요. 그래서 일은 이제 얘는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가액이 크고 가액 금액이 작았을 때 비례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요거예요. 표 봐보세요. 158쪽에 있는 거. 손해액이 이게 얼마나 났어요? 지금 이 집이 손해가 500만 원짜리 소가 죽었잖아요. 500만 원짜리 소가. 근데 손해액.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보험 가액.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비례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얼마 나갔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손해액이 500만 원이에요. 곱하기 보험 가액이 500만 원짜리예요. 가입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 받아요? 채권 한다는 게 400만 원 받나요? 5,8은 40이니까. 소거해도 400만 원. 5,8은 40이네요. 그렇죠? 400만 원까지 보상.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이 된다. 됐죠? 네. 그리고 159쪽에 지금 이번에 가축 문제가 나온다면은 8회, 6회 때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나왔어요. 자, 손해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얼마에 들어갔다. 그때 뭐 상차 비용이 얼마다, 뭐 하차 비용이 얼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 뭐 들어갔다. 근데 손해방지 비용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50만 원 들어갔다. 관리 의무 때문에 들어간 것은 보험금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는데 필요 유의감 비용만 보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금액 한도는 없고,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159쪽 보시면 동일한 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이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분별 재반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험금을 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해드리긴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출제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얘네들은 주로 뭐냐면 이 지금 중복보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축 재보험에다 넣고 다른 보험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축사 하나 갖고 가축 재보험에 넣고 풍수의 재보험에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넣었을 때 그때는 가축 지금 축사가 불나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여기서 1억 받고 풍수에서 1억 받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고보상을 정해놓고 이제 당신이 가축재보험에 넣은 보험회사는 너는 이번에 총손해액 1억 났는데 너는 얼마를 내고 풍수에서는 얼마 내라.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 사람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지금 보상을 그 보험 나오고 이득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봐보세요. 요건 이제 차분하게 해드릴 거고요. 손해방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보험사고, 손해방지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 합니다. 미리 하면 안 돼요. 미리. 예방비용, 즉 관리 의무 때문에 야, 내일 모레 태풍 온다더라. 그러니까 하우스 좀 묶자.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뭐 500만 원, 200만 원 들어갔어. 태풍이 다행히 와가지고 안 찢어졌어. 왔어요. 난리 났어. 근데 계약자는 보험에서 야,
우리 이거 오기 전에 다 밴딩 처리하고 했더니 하나도 안 손에 안 났다. 다른 집 다 박살냈는데 우리 집만 손에 안 났어. 이게 들어가도 200만 원, 200만 원 주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요. 손해방지는 뭐예요? 보험 사고가 생긴 때입니다. 그럼 보험 사고 뭐예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 그렇죠? 화재가 발생한 때, 불이 난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이게 출제 조건을 줘요. 손해액은 5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이것만 했으면은 경감할 수 있는 비용이 손해액이 한 100만 원이 되는데 요걸 게을리했다. 이 비용이 얼마? 또 손해방지 비용, 또 이 활동 비용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때는 이 금액을 빼라는 얘기, 손해액에서. 손해액 조사 결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현물 보상도 가능하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장하면 됩니다. 160조. 잔존물 있고요. 보험 목적물의 폐사 처리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위권에서 아까 좀 설명드린 거고요. 대위권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가 썼거든요. 보시게 되면 회사는 사항 봐보세요. 사항.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여기 지금 B씨고 여기 A씨 건데 A씨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B씨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일이 번지면 뭡니까? 이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경우에 이걸 놔두고 자, 보험 가입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여기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일이 번졌어요. 우리 거. 신랑 걸로.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인은 3자죠. 그잖아요. 3자예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아버지하고는 당사자니까 이게 3자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버지가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자는 첫 번째는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요. 즉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 A는 가지고 있는 게 보험금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만 제3자한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고 있죠. 그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참아주란 말을 못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어. 그러면 그래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다? 이 3자, 즉 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자동으로 뺏어버려요. 법에가 다 뺏게 돼 있어. 근데 요걸 갖다가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청구권을 보험자가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소각한 이 부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 때문에 이게 손해가 났다. 보험금 줬으니까 이거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인은 또 신랑 얼굴을 보죠. 여보 어떻게 또 내가 받았던 보험금 1억을 다시 보험에다 주는 거죠. 그럼 보험 나와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자가 딱 보니까 누구세요? 우리 각시인데 우리 각시 주민등록관계 봐보고 주민등록 봐봐.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부인이야. 애기도 몇 명 있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청구하지 못하죠. 이게.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각시가 신랑이 하도 보이시게 휘발유 한 통 뿌려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건 고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자는 그 부인에게 보험금을 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의일 때는 중대한 과실은 아니에요. 고의.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가축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문제 같은 게 좀 6회, 7회 이렇게 5회, 6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도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쪽은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에 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 사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시간 나실 때 참고로만 읽어보시고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